이제 쳐다도 안 본다,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심지어는 배신당한 기분이라 가격이 공개되고 현대차나 기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왜 나오겠냐는 거죠. 가성비를 주장했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엔 가성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면 가성비에 대한 논란이 많던가요? 자, 얼마 전에 중국 싱유의 L하고 비슷한 옵션의 경우 그랑 콜리오스 가격이 1000만원 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랑 콜리오스는 논평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안타깝기만 하고요. 이미 논평할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랑 콜리오스의 문제점을 계속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랑 콜리오스가 계속 여론에서 치이는 이유 내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사태 이후로 등을 돌린 소비자들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갑론을박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걸 안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걸 설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여론이 뜨거워지는 거라고요. 자, 그랑 콜리오스와 싱유의 L이 가격 차이,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비싸고 누가 더 저렴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가격이나 보고 알아, 이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가격을 봤죠. 비슷한 옵션이면 소렌토랑 190만원 정도 차이고요. 현대기아차도 한국보다 미국이나 유럽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른 거 다 따질 필요도 없이 배 타고 가는 물류 비용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랑 콜리오스는 수입차가 아닙니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콜로라도 같은 차는 차라리 수입차이기 때문에 비싼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랑 콜리오스는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를 강조했습니다. 아예 수입차였으면 오히려 소렌토보다 저렴한 수입차라면서 칭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차가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입니다. 현대차처럼 르노코리아 생산직 연봉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르노코리아 생산직 연봉은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생각과 눈으로 보기엔 똑같은 차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댓글에서 뭐 강판이 어떻고 파워트레인이 어떻고 부품이 어떻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비싼 게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뭐가 다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차이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걸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랑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건비 얘기입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차 가격이 저렴한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볼보라고 봅니다. 싱유의 L하고 그랑 콜리오스가 볼보 플랫폼을 쓴다면서요? 그럼 이건 반대로 말하면 볼보랑 똑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겠네요. 그런데 안 했죠. 자,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컨대 해외 브랜드가 중국에서 저렴하게 팔아요. 중국 입장에서 해외 브랜드라고 하면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기아차 이런 차들이겠죠. 이 브랜드들이 저렴하게 팔면 야, 중국은 워낙 경쟁도 심하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한국에서 해외 브랜드가 심지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비싸게 팔아요. 그럼 이때는 인건비를 따지면서 어쩔 수 없대요. 심지어 한국이 글로벌 호구라서 그렇다는 말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저렴하게 파는 건 이해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팔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걸 알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게 차라리 중국하고 가격 차이가 500만원 선이고 시작 가격도 3천 초중반대였으면 이런 게 논란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소렌토랑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가격이 착할 뿐 아니라 소렌토랑 가격이 비슷하다는 논란도 안 생기고 오히려 이때는 이제 인건비 얘기라던가 가성비 전략이라던가 이런 말이 통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 진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처럼 세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6천만원짜리 차도 1억 넘게 팔아야 하는 나라다. 그럼 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인건비만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 경쟁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벤츠랑 BM은 괜히 할인 경쟁을 할까요? 인건비 얘기를 더 해보자면 스웨덴이랑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은 분명 우리나라랑 임금 수준이 다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냐는 건 평균을 보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NI, 1인당 GDP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2,422달러였고요.
독일은 48,717달러, 스웨덴은 56,373달러, 미국은 76,329달러였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스웨덴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져야 하고 물류 비용은 옆 나라인 독일보다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더 비싸야죠. 그런데 볼보 주장에 따르면 XC60 인스크립션 트림의 국내 가격이 6,740만원이고 이건 독일 가격보다 무려 3천만원 가량 저렴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랑 비교해도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더 저렴하다고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차를 판매해왔고 이게 일종의 입소문처럼 번지고 이걸 마케팅화해서 좋은 여론을 만들어갔단 말이죠. 이 당시가 2017년, 그러니까 중국 생산 물량이 많아지기 전의 얘기고 인건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차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는 건 얼마나 공격적으로 그 차를 팔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 그 차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잘 팔리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건 마케팅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랑 콜리오스는 그런 과정이 충분했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강판이 다르다는 얘기도 댓글에서 나옵니다. 포스코 강판을 쓰는데 원가 비교는 안 해주냐, 부품도 다를 텐데 그건 왜 말 안 해주냐,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KGM은 포스코 강판 안 쓰나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냐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그냥 형성된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마케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제품의 마케팅의 결과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양쪽에서 말이 많아지는 게 이걸 방증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설명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더 필요한 이유는 지금 르노코리아는 신뢰가 높은 상태가 아니고 손가락 사태 이후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설명과 반박을 소비자인지 직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댓글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인 건지 그냥 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애초에 홍보할 때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회사가 설명을 안 해준다면 팩트를 어떻게 알죠? 예컨대 음식점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가게는 김치찌개를 8,000원에 파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좋은 재료를 쓴다고 3만원에 판대요. 그런데 결국 3만원에 파는 가게는 망했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원가도 분석하고 소비층도 분석하고 뭐가 부진의 요인이었는지 따지고 이런 걸 손님이 하나요? 가게 주인이 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알리나 테무에선 2,000원에 파는데 쿠팡에서 판다고 3만원에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설명이 왜 적극적으로 필요하냐면 애초에 잘 팔리던 회사라면 그리고 손가락 사태 같은 여론상 치명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야 그만큼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너무 그러지 말고 응원 좀 해주자고,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와중에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생산지와 가격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정말로 차를 많이 팔고 싶었다면 이런 걸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파는 차는 다릅니다, 이걸 가장 크게 어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믿고 구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 차원에서 홍보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라고 있는 게 마케팅이고 이런 거 하라고 마케팅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 이 차를 왜 샀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 차 가격이 중국하고 비교했을 땐 비싼데 강판이 포스코 거라 다르고 부품이 다르고 디자인도 여기저기가 다르고 이 차를 왜 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차를 샀다,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부터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누차 말씀드렸죠. 이 차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품에 중대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데 왜 대처는 중대하게 안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이슈가 사회적 문제 수준으로 화두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소렌토랑 가격 차이는 얼마 없고 중국 가격과 비교하면 1,0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 인식이 100만큼 커졌으면 이걸 어떻게든 돌려놓기 위해서 200, 300 노력을 했냐 이겁니다. 자꾸 뭔 KGM한테 돈 받았냐고 하는데 KGM 비판 내용은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는 겁니다. 여긴 늦긴 했지만 고치겠다고 약속했고 이게 신차에 실제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그게 없잖아요.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 이론을 설명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브랜드를 비판하면 그 사람은 악마가 되고요, 그 차를 타는 사람도 악마가 되고 다른 브랜드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다른 브랜드가 푼 알바가 되고 사주 받아서 깐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반박 내용이라던가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아예 안 듣고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주체가 있고 잘못한 주체가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소비자들과 그냥 따로 잘 가고 있는 다른 회사, 그냥 직설적으로 현대기아차랑 KGM이 욕먹을 문제가 맞는 건지 사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르노코리아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독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르노코리아를 오히려 고립시키는 거고, 앞으로 한국에서 르노코리아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꼴입니다.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상대로 팔아야 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더욱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부산뿐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을 비롯해서 르노코리아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종사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협력 업체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회사가 이렇게 대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르노코리아의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번을 말해도 댓글에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니 이걸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투표 비율을 한번 볼까요? 단순히 말하면 잠재 고객까지 포함되어 있는 95%의 소비자를 르노코리아가 납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나요? 이미 논평의 범위는 넘어섰고요. 경쟁 차종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알려야 한다거나 어떤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거나 경쟁 차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랑 콜리오스 논평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 사람만 사는 차가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고 봅니다. 점유율 꼴찌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맞는 건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